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론 인사나 선임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론 인사나 선임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을 단순한 무역 전쟁을 뛰어넘는 그런 신냉전 체제의 고립 그리고 경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냉전을 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게임인데 시장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장에서는 무역전쟁, 협상이 타결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속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이 대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년 동안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에 과연 헤게모니를 잡게 될지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사나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인사나 애널리스트가 신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피터 나바로 같은 이런 최측근,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최측근들이 지난 몇 년 그리고 수십 년간 중국을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대상으로 지목을 해왔고 경계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큰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옆에 있는 피터 나바로라든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최측근 참모들이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냉전 체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측근 참모들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갈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앞으로 뉴욕 시장에서 제2의 투매가 출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침체 공포의 증가 그리고 신중한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증가 이런 세 가지 요인이 5월 말 이전에 다음번 주식 시장에 또 투매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노무라의 미사나리 다카다 전략가가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라고 노무라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2의 주식 투매가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월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위험 균형 펀드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살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는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여름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6월, 7월, 8월 여름 시즌에 갔을 때 뉴욕 증시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을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비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라는 노무라 증권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영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영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메이 총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메이 총리가 다음 달 7일 보상 대표를 사임하고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당 대표를 사임하겠다는 것은 곧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메이 총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메이 총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임자는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서 여러 당의 지지를 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런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고 반대파의 이야기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여기다가 본인의 소속해 있는 보수당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메이 총리의 눈물로 아마 표현이 됐던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마켓워치 그리고 배런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누가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현재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 장관 그리고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그리고 제레미 헌트 외무부 장관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후보자들 모두가 여전히 브렉시트 강경파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오리무중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전히 브렉시트는 안개 속이다. 어떻게 펼쳐질지 시장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장 그리고 외신들의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쪽을 확인해 보겠는데 유럽 쪽의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연합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와 광범위한 제휴를 위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 그리고 판매 둔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피아트 클라이슬러인데 이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르노 자동차와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르노 자동차와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와 기존의 3사 동맹에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양측의 제휴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그리고 동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일본 검찰의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르노와 닛산과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외신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이탈리아, 이 피아트 클라이슬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피아트 클라이슬러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르노 이 두 회사가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논의는 유럽 완성차 시장은 물론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또 새로운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자동차 시장에서는 또 어떤 판도가 그려질지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월가의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